폴란드 북부 그디니아 해군기지. 포장을 벗겨내자 커다란 포신이 보이고 폴란드 국기가 붙여진 K9 자주포가 곧 모습을 드러냅니다. 줄지어선 K9과 K2 흑표 전차를 폴란드 관계자들이 꼼꼼히 살펴봅니다. 지난 8월 수출 계약을 체결한 물량 중 자주포 24문과 전차 10대가 폴란드에 도착한 겁니다. 폴란드 대통령은 바로 현장에 나와 환영식을 가졌고 특히 무기를 신속하게 받게 돼 국방력이 한층 올라가게 됐다고 국민들에게 연설했습니다. Kiedy stoimy w obliczu wojny toczącej się na Ukrainie w wyniku rosyjskiej agresji, modernizacji i wzmocnienia polskiej armii poprzez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안보 불안이 커진 폴란드. 우리나라와 계약한 물량은 전차 980대와 자주포 648문이 넘습니다. 계약 후 넉 달 만에 첫 물량을 납품한 건데 보통 1년 이상 걸리는 기간을 대폭 줄인 것이어서 K방산의 상시 생산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K2 전차와 K9 자주포가 여기 폴란드 대지 위에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 감개무량합니다. 나머지 전차와 자주포는 2, 3년 내에 순차적으로 납품되며 일부는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됩니다. 역시 폴란드가 도입하기로 한 국산 전투기 FA-50도 48대 중 첫 기체가 이르면 내년 7월 인도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폴란드 정치권에선 현재 시험 비행 중인 국산 차세대 전투기 KF-21의 공동 생산에도 참여하자는 제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등 K2 전차의 구매를 고려하고 있는 다른 유럽 국가들도 이번 넉 달 만의 무기 납품을 평가할 것으로 보여 K방산의 유럽 특수가 기대됩니다. MBC 뉴스 정도훈입니다. 유럽의 국방부와 군수 관계자들이 전세기까지 타고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폴란드와 수십조 원의 수출 계약을 체결한 우리 방위 산업 업체들의 전시회를 보고 또 무기를 구입하기 위해서인데요. 이런 해외 인사들 앞에서 육군이 국산 자주포 또 전차를 동원해서 화력 시범을 펼쳤습니다. 현장을 정동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차 부대가 포진한 가상의 적진을 향해 정찰 드론이 일제히 날아가 표적을 탐지하고 경멸하기 위해 통합 화력을 시행하겠습니다. 먼저 국산 명품 자주포 K9이 30km 후방에서 적진을 향해 포탄을 쏟아붓습니다. 국산 다련장 로켓포가 수십 발의 로켓을 퍼부어 적진을 초토화시킵니다. 지상에선 K2 전차가 돌진하고 공중에선 아파치 공격 헬기가 총 공세를 펼쳐 마침내 적진 점령에 성공합니다. 코로나로 4년 만에 대규모로 열리는 방위 산업전에 앞서 육군이 국산 무기 23종의 위력을 과시하는 시범을 펼쳤습니다. 다양한 육군 전력의 우수성을 국내의 많은 이들에게 선보이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기동화력 시범 현장에는 역대 가장 많은 규모인 100여 명의 해외 국방 방산업계 관계자들도 참석했는데요. 특히 최근 폴란드와 대규모 수출 계약을 체결한 K9 자주포와 K2 흑표 전차의 기동 모습을 눈여겨 지켜봤습니다. Really sophisticated. The development that has happened in Korea has in especially the heavy platforms like the K2 and the K9. 방한한 대표단은 38개국, 예년에 비해 3배 늘었습니다. 폴란드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슬로바키아는 국방장관을 비롯한 30여 명이 아예 전세기를 타고 왔습니다. 국방의식이 너무나 강하게 절감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가성비가 뛰어나고 국제적으로 성능이 검증된 K방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 방위 산업업계가 보는 수출 예상액은 100억 달러. 폴란드에 이어 또 수출 계약이 이어질지 기대를 모읍니다. MBC 뉴스 정동훈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느닷없이 우리나라를 언급하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용 무기를 제공하기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양국 관계가 파탄 날 거라고 경고성 발언을 한 겁니다. 러시아가 북한과 핵 협력을 한다면 한국이 어떻겠냐는 위협까지 가했습니다. 먼저 이재훈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오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국제 러시아 전문가 모임인 발다이 클럽 회의.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상대로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듣는 자리입니다. 한국인 참석자도 질문을 던졌습니다. Growing tensions actually betwee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over Taiwan.
and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development. 북핵과 미사일에 대한 입장을 답하면서 푸틴은 러시아는 남북한 모두와 좋은 관계를 맺어왔다고 말했는데 바로 이어진 말에서 느닷없이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기로 한 걸 알고 있다며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Но сейчас нам известно, что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приняла решение поставлять оружие и боеприпасы на Украину. Это будет разрушать наши отношения. 가정법을 빌어 표현하긴 했지만 한러 관계가 파탄 날 것이라는 말에 이어 푸틴은 현재 갈등 상황이 고조되고 있는 남북한과의 관계까지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한의 가장 민감한 현안인 핵 문제에 대해서까지 위협을 가했습니다.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отнеслась к тому, что мы возобновили бы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 Северной Кореей по этому направлению. Вас бы это порадовало?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한다면 앞으로 북한과 핵협력을 할 수도 있다는 우리뿐 아니라 미국 등 서방에 대한 사실상의 협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의 이 같은 주장을 부인하면서 동시에 불쾌감도 내비쳤습니다. 약간 평화적인 지원을 국제사회와 연대해서 해왔고 살상 무기라든가 이런 것은 공급한 사실이 없습니다만은 어디까지나 우리 주권의 문제이고 러시아가 병합을 선언한 우크라이나 동부전선과 남부 헤르손 지역에서 우크라이나의 탈환 작전이 거세진 가운데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4천억 원 상당의 무기를 추가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이재훈입니다. 이런 푸틴 대통령의 갑작스런 발언에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살상용 무기를 지원한 적이 없고 앞으로 지원할 예정도 없다는 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푸틴이 사실과 다른 주장까지 펼치면서 한국을 향해 경고하고 나선 건 최근 활발해진 한국의 방산 수출과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혜영 기자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4월 우리 국회 화상 연설에서 무기를 지원해달라고 공식 요청했습니다. 탱크, 배,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군사 장비가 한국에 있습니다. 러시아에 맞설 수 있도록 대한민국에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방독면과 의약품 등 인도적 차원의 군수 물자만 3차례 지원했고 앞으로도 살상용 무기를 지원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기로 한 걸 알고 있다는 푸틴 대통령의 발언은 우크라이나 인접 국가들에 대한 한국의 무기 수출에 대한 경고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최근 폴란드에 K2 전차와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 등 대규모 무기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또 다른 동유럽 국가들도 한국산 무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자국 무기를 지원하면서 그 전력 공백을 한국산 무기로 메우는 것을 러시아가 경계한다는 겁니다. 러시아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동유럽 국가들의 K방산 무기들이 수출되는 것이 또 러시아 입장에서는 또 간접적으로 위협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러시아를 지나치게 자극할 경우 푸틴 대통령이 언급했듯 러시아가 보복 차원에서 북한에 무기를 제공할 수도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살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앞둔 시점에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의 관계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러시아는 대북 제재의 설계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또 이행을 또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러시아의 도움이 굉장히 필요한 것이죠. 따라서 러시아가 한국을 동북아의 협력 국가로 여길 수 있도록 관계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서혜연입니다.